안녕하세요. 곽 작가입니다. 오늘은 소크라테스의 명언이라고 알려진 너 자신을 알라 라는 문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. 이 나훈아 씨의 노래로 굉장히 유명해졌죠? 그런데 문제는 이 너 자신을 알라라는 유명한 이 명언이 사실은 이 테스 형이 한 말이 아닙니다. 음, 많은 사람들이 이 테스 형의 말이라고 오해하고 있는데 실은 좀 많이 달라요.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. 어, 이, 이 명언의 기원을 추적하려면은 당연히 소크라테스가 살았던 기원전 5세기 아테네로 돌아가야 되는데요. 잠깐 돌아가 보시죠. 소크라테스가 살던 시절인 기원전 5세기 아테네, 뭐 아테네뿐 아니라 그리스 사람들이 되게 올림푸스산에 사는 신들을 믿었죠. 그래서 신들에게 제사도 지내고 신들에게 바치는 축제도 열고 심지어 그 올림픽도 사실은 신들에게 바치는 축제 중에 하나였습니다. 그리고 때로는 신에게 가서 질문도 했죠. 궁금한 게 있을 때마다. 그걸 이제 신탁을 받으러 간다고 했죠. 그 신탁을 잘 내리는 신이 역시 아폴로입니다. 아폴로 신전이 여러 군데 있었는데요. 그 중에서도 제일 유명한 곳은 역시 델피에 있었어요. 델피는 지금도 그리스에 있는 지명입니다. 그 아테네에서 버스를 타고 가면 한 3시간 정도 걸리는데요. 어, 그러니까 서북쪽으로 갑니다. 서북쪽으로. 근데 이게 직선거리로는 그렇게 멀지 않은데 산길이에요. 그러니까 델피는 상당히 높은 산에 있습니다. 그렇다고 아주 뭐 1000m, 2000m 산은 아니고요. 한 1, 200m쯤은 될 것 같은데 계속 산길로 버스를 타고 가야지 델피에 도착할 수가 있어요. 그리고 그 델피의 그 아폴로 신전에서 보면은 저 멀리 바다도 조금 보입니다. 지금은 그 델피 신전이 파괴되고 기둥들만 남아 있어요. 이게 기원 후 400년쯤인가 테오도시우스 1세가 로마의 황제죠. 어, 기독교 이전에 그 이교도들이 모시는 이교도들의 신을 모시는 곳이라고 이렇게 해서 파괴해 버렸죠. 좀 안타깝습니다만. 근데 흔적은 지금 남아 있습니다. 흔적도 상당히 볼만하고요. 주변 경치도 상당히 좋아요. 하여튼 다시 이제 주제로 돌아가자면은 이 지중해 지역에서도 이 델피의 신전이 굉장히 그 신탁이 영험하기로 소문이 났어요.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갔는데요. 어, 이게 그 신탁을 얻는 과정이 이렇게 쉽지는 않았어요, 사실은. 그걸 좀 더 말씀드릴게요. 워낙 델피 신전이 유명하다 보니까 어, 그리스뿐 아니고 그 지중해 전역에서 신탁을 받으려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거든요. 그래서 어, 주변에 왕들이나 뭐 귀족들 이런 사람들이 직접 찾아오기도 하고 아니면 대리인을 보내서 많은 선물을 들고 와서 이 신전 앞에 줄 서서 기다리는 거예요. 그러니까 한참 기다려야지 이제 신탁을 받을 수 있는 거죠. 그래서 그날 당일날 받지 못하면 다음 날이라도 받아야 되니까 여관을 잡아서 대기하고 있다가 또 받으러 오고 다시 줄 서고 그랬던 거죠. 근데 문제는 이 신탁을 맨날 내리는 게 아니에요. 딱 한 달에 한 번 딱 내리거든요. 한 달에 하루. 그리고 이 신탁을 내리는 사람이 이 PTR라는 무녀인데요. 처녀입니다. 젊은 처녀를 무녀로 선정해서 이 신탁소 안에서 지금 보시면은 산발이 의자 같은 곳에 앉아 있죠. 이 화면에 보시면 나옵니다. 이제 델피 무녀를 묘사한 그림인데요. 이 산발이 의자 같은 데 앉아서 이 바닥에서 올라오는 증기 같은 걸 마셔요. 이 무녀가. 그러면은 약간 취하는 거죠. 영어로 트랜스 상태가 된다 그러는데 이 취하면서
신이 전하는 목소리를 신이 전하는 말을 대신 자기 목소리로 말하는 거죠. 이를테면 아테네가 페르시아를 상대할 때 어떻게 되냐라고 물으니까 그때는 나무로 만든 성에서 뭐 버텨라 그랬다나요? 그래서 뭐 살라미스전에서 이겼죠, 아테네가. 하여튼 피티아가 하여튼 그런 일을 하는 거죠. 근데 이 피티아도 한 달에 한 번 신탁을 전하는데 문제는 그날 좀 부정한 느낌이 있으면은 신탁을 또 안 해요. 그러니까 이 아가씨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목욕 제기하고 집에서 나와서 이렇게 신전으로 올라가는데 올라가다가 뭐 뱀이라도 한 마리 보면은 이건 부정을 탄 거거든요. 그래서 그날은 취소, 신탁 취소. 그러면 그 신전 앞에 줄 서 있던 수십 명의 혹은 수백 명의 사람들이 전부 다 이제 헛물 켜는 거죠. 다음 날로 또 미뤄야 되는 거죠. 신탁 듣는 걸. 그런데 또 이게 한 달에 한 번이긴 한데, 다음 달이 아니죠. 한 달에 한 번이니까 다음 달이죠. 한 달 동안 또 여관에서 버티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. 게다가, 겨울이 오면은 또 신탁을 안 해요. 왜냐하면 이제, 그리스 사람들은 이, 아폴로 신전에 있던 아폴로 신이 겨울이 되면은, 떠난다고 생각했어요. 그리고 겨울에는 디오니소스 신이 그 신전을 차지한다고 생각했어요. 그래서 다음에 봄이 올 때까지 또 기다려야지 신탁을 들을 수가 있었던 거죠. 쉽지가 않죠. 그렇습니다. 다시 주제로 돌아가자면요. 이 너 자신을 알라라는 말은 실은 그 델피 신전에 들어가면은 바로 신전 안에 쓰여 있던 그 표 같은 거였어요. 그 그리스 사람들이 흔히 쓰는 그런 격언이죠. 격언. 우리로 치면 뭐 젊은 고생은 돈 주고도 뭐 한다 뭐 그런 거라든가 뭐 공부해서 남주나라든가 뭐 그런 거라고 봐도 되죠 사실은. 근데 그 격언이 하나가 아니고 세 개 쓰여 있었어요. 너 자신을 알라 그리고 자제하고 중용을 지켜라. 이거 약간 의역한 건데요. 직역하기 조금 어려워서 의역을 했습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확신은 파멸을 부른다. 이거 굉장히 중요한데요. 이 그리스 사람들은 이렇게 자신감을 지나치게 갖는 걸 좀 경계했어요. 그걸 스스로 자신감을 지나치게 가지면 그건 교만이고 그거를 그 때문에 일을 망친다. 뭐 신들이 그걸 벌한다 이렇게 생각했어요. 그래서 그 교만을 휴브리스라고 그랬죠. 휴브리스. 따라서 그러니까 너 자신을 알라는 소크라테스 말이 아니고 원래 그리스에서 유행하던 말이었어요. 소크라테스가 그 말을 중요하게 생각하긴 했겠죠. 근데 소크라테스가 만들어낸 말은 아닙니다. 그런데 이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라라는 말을 했다는 오해가 생긴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. 저는 사실 대충 짐작이 돼요.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은 이 소크라테스의 최후를 다룬 작품 중에 변명이라는 게 있거든요. 플라톤의 작품이죠. 이 소크라테스가 청년들을 타락시키고 국가의 신을 부정했다는 이유로 사형 선고를 받는 그 재판에서 자기를 변호하는 말을 연설을 하죠. 그 연설 중에 소크라테스가 이런 말을 해요. 친구 중에 카이레폰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가 한 번은 그 델피의 신전에 가서 아테네에서 가장 현명한 사람이 누구냐라고 물었대요. 그러니까 신탁이 나왔는데 바로 소크라테스다라고 했던 거예요. 그러면서 소크라테스는 그 말을 전해 듣고 이해가 안 됐답니다. 자기는 사실 별로 아는 것도 없는데 왜 내가 가장 현명하다고 할까?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생각해 보기도 하고 그리고 자기보다 더 현명할 것 같은 사람들 많이 만나러 다녔대요. 그런데 현명한 사람들한테 이것저것 물어보고 해보니까 뭔가 깨달음이 왔대요. 근데 뭐냐면은 이 아테네 사람들 중에 자기 소크라테스 본인은
자기가 그렇게 현명하지 않다는 사실 정도는 알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은 그것도 잘 모르는구나 라는 깨달음이 왔대요. 그래서 아마 델피 신전에서 소크라테스가 가장 현명하다는 신탁을 내렸을 거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. 뭐 이 에피소드에서 그 기인해서 그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라라는 말을 했다는 그런 오해가 번진 게 아닌가 저는 이렇게 짐작합니다. 아 참 그리고요 이 가이레폰이라는 친구가 거기 그 델피까지 가서 신탁을 받았는데 말씀드렸듯이 이 거리가 꽤 되거든요. 아테네에서 버스 타고 한 3시간 정도 걸리니까 당시에는 뭐 산 넘고 물 건너 갔을 테니까 뭐 며칠 걸렸겠죠. 그러니까 아주 굉장히 친한 친구였던 모양이에요. 굉장히 또 호기심도 많은 친구였던 모양이에요. 그렇죠?